반갑습니다. 니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전단력 선도 및 굽힘 모멘트 선도 세 번째, 두 번째 예제 풀이로 이번 영상까지 여러분들이 예제를 풀어보시면 웬만한 문제는 이제 다 풀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웹8보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도만 작성하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웹8보 문제는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 이제 구간별 방정식을 작성해서 이제 풀었었는데, 이제 그러한 과정 없이 이제 바로바로 이제 선도를 작성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제 첫 번째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반력까지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 작성한 선도를 통해서 이제 반력과 모멘트까지 이제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 항상 이제 선도의 시작은 왼쪽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왼쪽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P1과 P2는 이제 문제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바로 이제 전단력 선도에 있어서 이제 아랫방향으로 가면 마찬가지로 이제 0을 기준으로 한 선에서 이제 아랫방향으로 이제 P1만큼 이제 가면 되고, 일단 P2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아무런 외력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쭉 일정하게 가다가 다시 이제 P2를 만나면 이제 P1에서 이제 P2만큼 더 가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지금은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이제 이쪽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이므로, 따라서 P1 마이너스 P1 마이너스 P2가 되게 되어서 이제 서포트 지점까지 쭉 가게 될 것이고, 물론 서포트로 가기 전까지 아무런 또 하중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일정하게 가고, 항상 마지막에는 이제 반력 부분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따라서 이 값이 이제 마이너스 P1 마이너스 P2가 이제 RB가 되게 됨을 알 수 있고, 또한 이제 우리가 선도를 굳이 작성하지 않더라도 이런 간단한 문제는 바로 이제 RB 값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제 굽힘 모멘트 같은 경우는 물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평형 방정식에서 MB를 구해도 되지만, 우리가 이제 선도상에서 이제 한번 구해보면, 일단 이제 0에서 이제 이 P2가 가기 전까지의 이 넓이가 이제 보의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의 모멘트의 차이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 점의 값은 바로 이제 P1 곱하기 A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런데 이제 부호가 이제 이 지금 마이너스 P로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부호를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따라서 모멘트의 이쪽 값은 P1 A 마이너스 P1 곱하기 A임을 알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이제 전단력 선도를 적분한 것이 이제 모멘트의 각각의 이 점의 값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이 수평선은 우리가 상수로 간주를 하면, 이제 상수를 적분하면 이제 1차 직선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상수로 된 것을 적분을 하면 이제 1차 직선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1차 직선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선도는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이제 구한 P1 마이너스 P1A에서 이제 이쪽 사각형의 넓이만큼을 추가로 더해서 이제 계산해 주면 결국은 우리가 서포트 부분에 이제 MB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다음과 같은 삼각 분포 하중이 이제 작용을 하는 웹8보 문제에 있어서, 이제 이 경우는 우리가 왼쪽 문제와 다르게 일단 반력을 먼저 우리가 계산을 하고 진행을 하면 조금 더 이제 편리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선도를 작성을 할 수 있고, 일단 이제 반력을 통해서 이쪽 부분의 최대값과 그리고 이쪽 부분의 최대 모멘트 값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반력을 구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이제 삼각분포화 중에 이 반력을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정력학에서 모두 다루었기 때문에 이제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은 다시 그 정력학 영상들을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분포하중도 이제 분포하중에서 지금 뭐 AQ라고 나와 있는데, 만일에 여기까지의 이제 삼각형의 넓이 값이 결국은 이 전단력 선도에 있어서는 이제 이 선도에 있어서 이제 각각의 그 점의 이제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기보다는 우리가 반력을 구했기 때문에 만일에 어떤 이제 집중 하중과 섞여 있는 경우라고 하면 우리가 다시 또 구간별로 잘라서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이제 균일이 아니고 이제 분포 하중만 있다라고 하면 굳이 우리가 구간을 나눌 필요는 없고, 이제 반력만 구하면 우리가 이쪽 반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반력의 방향만큼 값을 이제 표시를 하는데, 일단 이제 위로 이렇게 작성이 되어지는지 밑으로 작성이 되어지는지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제 점점 그 집중 하중이 아니고 분포 하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어떤 전단력의 값은 이제 우리가 실제로 지금 이 직선은 우리가 수학에서 따지면 직선은 지금 양의 기울기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분포 하중의 값은 마이너스로 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그 점점 마이너스 값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감소함수가 되게 되므로 다음과 같이 이제 선도가 작성이 되게 되고, 또한 현재 이제 1차 직선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2차 곡선으로 작성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모멘트 같은 경우는 이제 3차 곡선으로 이제 작성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또 저번 영상에서처럼 이제 각각의 이제 그 전단력 방정식과 구피 모멘트 방정식을 통해서 이제 이쪽은 x의 차수가 2차가 나올 것이고 이쪽은 x의 차수가 3차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곡선의 그 선도의 그 차수가 이제 x의 차수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다음과 같이 삼각 분포 하중만 있다라고 하면, 물론 중간에 뭐 집중 하중이 섞여 있는 경우는 우리가 다르게 또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삼각 분포 하중만 있는 경우는 다음에 선도를 여러분들이 그냥 암기를 해서 바로바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 하지만 만일에 이제 어떤 이제 균일 분포 하중이 섞인 경우는 우리가 다음 또 슬라이드에서 살펴볼 것이고, 집중 하중이 막 여러 군데 이제 섞여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저번 영상처럼 이제 구간별로 방정식을 세워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도를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방정식으로 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물론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작성이 되어지는 경우라고 하면 이제 굳이 방정식을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의 학교에서도 아마 이제 과제로 그러한 방정식을 작성을 해서 이제 풀어라고 하는 문제가, 이렇게 간단한 문제도 이제 그렇게 작성을 해서 이제 풀어라고 하는 문제가 그 많이 출제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동일한 웹8보 문제에 있어서 앞서는 우리가 이쪽 부분에 그 서포트가 이제 픽스드 서포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굳이 반력을 안 구하고도, 반력이 아니라 이제 어떤 방정식을 안 세우고 바로 우리가 선도를 작성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이쪽 부분이 이제 서포트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먼저 이제 서포트 부분에 반력을 구하고 다음과 같이 이제
어떤 x만큼 자른 이제 구간에 대한 우리가 그 전단력 방정식과 이제 쿠피 모멘트 방정식을 이제 그 구해서 이제 선도를 작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이제 자유물체도 전체 자유물체도 상에서는 이렇고, 이제 집중 하중으로 이제 표시를 하면 우리가 삼각 분포 하중에 있어서는 이제 이쪽 부분으로부터 3분의 2 지점이 이제 삼각형의 도심인 지점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그 점을 감안을 해서 어떤 임의의 부분을 우리가 x만큼 간 거리를 잘라서 이제 전단력과 쿠피 모멘트를 다음과 같이 플러스 방향으로 도시를 하고, 이때 이제 또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우리가 x만큼 잘랐을 때의 이쪽 분포력의 크기를 우리가 구해야 하는데, 이제 이쪽을 우리가 원점이라 생각하면 이제 원점을 통과하는 이제 직선의 기울기는 우리가 그 이쪽 길이가 3이고 이제 높이가 2이기 때문에 이제 3분의 2, 그 3분의 2로 기울기가 정해짐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어떤 우리가 y 꼬르 그 x라는 함수에 있어서 이제 기울기가 3분의 2인 원점을 통과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이제 y 절편의 값이 0이기 때문에 이제 3분의 2x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x에 따라서 이제 그 값이 이제 구해지는 우리가 이제 직선의 그 방정식을 이제 그렇게 구하면, 따라서 이제 이 그 분포 하중은 이제 거리에 따라서 그 분포 하중은 다음과 같이 이제 어떤 x만큼 간 그 부분의 이제 분포 하중의 값은 이제 오메가는 3분의 2x로 이제 알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오메가는 3분의 2x를 우리가 집중 하중으로 바꾸면 우리가 삼각 분포 하중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삼각 분포 하중에 있어서의 우리가 이제 집중 하중으로 고치면 일단 3분의 2x 곱하기 이 길이 값을 곱해주고, 결국 이 삼각형의 넓이 값이 결국은 집중 하중의 값이기 때문에, 따라 삼각형의 넓이는 이제 2분의 1을 곱해주면 이제 다음에 값이 이제 집중 하중의 값이 되겠고, 이제 삼각형의 도심은 항상 이제 우리가 이 내력을 표시한 부분을 회전 지점으로 해서 이제 이 점으로부터의 거리값을 이제 구해주면 되므로 3분의 1x가 되게 됨을 알 수 있고, 먼저 이제 우리가 전단력을 구해보면 이제 다음에 평형방정식에 의해서 이제 위로 3kN 그리고 아래 방향으로 2분의 1 그 곱하기 3분의 2 x 제곱은 이제 마이너스가 되게 되고, 이제 v도 마이너스가 되게 되어서 이제 v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제 3 마이너스 3분의 1 x 제곱이 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모멘트는 구피 모멘트는 이제 이 점을 우리가 회전 지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점으로부터 일단 이쪽 부분에도 이제 모멘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쪽도 반시계 방향이므로 플러스 m도 플러스, 그리고 이제 3kN만 마이너스고 나머지는 다 이제 플러스로 해서 이제 m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굽힘 모멘트 그 방정식을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방정식을 구했다라고 하면 이제 선도를 작성을 할 때 일단 이쪽에 이 점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그 분포 하중은 0이고 이제 집중 하중이 아니고 이제 발력만 3kN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발력의 방향으로 위로 이제 플러스만큼 이제 3을 올라가고, 점점 이제 마이너스 값으로 이제 깎아 먹는 것이기 때문에 점점 이제 하중이 줄어들다가, 물론 이쪽 부분에 0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이 경우는 어차피 외팔부였기 때문에
이쪽 반력값이 결국은 이 그 삼각 분포 하중을 모두 더한 것 값과 같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이쪽 부분에 이제 0이 되는 다음과 같은 이제 2차 곡선으로 이제 x제곱이었기 때문에 이제 2차 곡선이고, 또한 이 그 그래프를 그려보면 결국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그 이제 포물선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작도가 되게 될 것이고, 이제 x가 이제 3일 때는 당연히 이제 3이 되게 되어서 이제 0이 되게 됨을 알 수 있고, 0일 때는 이제 3이 되게 되므로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감소 함수의 그래프로 이제 위로 볼록한 함수가 아니라 그래프로 이제 작성이 되어짐을 알 수 있고, 일단 이제 그 방정식을 구했다라고 하면 이제 이 방정식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x 값에 0을 대입을 하고 이제 각각의 구간별 값들을 대입을 해서 이제 선도를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은 마찬가지로 이제 당연히 위로 볼록인 함수이고, 왜냐하면 이제 마이너스 9분의 1, 이 부분은 이제 2차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이렇게 볼록인지 이렇게 볼록인지는 우리가 이쪽 부분을 통해서 이제 2차 도함수의 값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이제 위로 볼록이고, 플러스면 이제 아래로 볼록인데, 항상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는 2차 도함수의 값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위로 볼록인 다음과 같은 선도로 작성이 되어짐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린다 싶으면 이제 가장 정석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방정식들을 작성을 해서 이제 선도를 작성을 하시면 이제 틀리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난이도가 조금 높은 문제로 이제 불균일 분포 하중이 이제 앞서도 물론 불균일 분포 하중이었는데, 이제 다음과 같은 어떤 이제 사다리꼴에 이제 불균일 분포 하중이 이제 작용을 할 때에 그 선도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경우는 우리가 어떤 사다리꼴의 도심을 구해서 구하는 방법도 있고, 혹은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삼각형과 이제 사각형으로 이제 아래쪽 부분은 사각형 부분은 이제 균일 분포 하중이고, 이제 삼각형 부분은 이제 불균일 분포 하중이기 때문에 이제 각각을 따로따로 집중 하중과 이제 그 작용점을 구해서 이제 구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이제 B번 그림은 우리가 이제 반력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집중 하중을 구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반력을 이제 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바로 직관적으로 우리가 반력은 구했지만 이제 직관적으로 그 선도를 작성을 하기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구간별로 이제 잘라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다행히도 중간중간에 어떤 집중 하중이었기 때문에 집중 하중이나 커플 모멘트는 없기 때문에 이제 어떤 임의의 x 부분만큼만 잘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유물체도를 도시를 해서 이제 각각의 전단력 방정식과 굽힘 모멘트 방정식을 구하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반력을 구했을 때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일단 x만큼 이제 거리를 갔을 때의 그 자유물체도를 도시를 해보면, 일단 아래쪽 그 2kN에 대한 그 균일 분포 하중에 대한 집중 하중은 이제 2kN이 아니라 이제 10kN인데, 지금 문제에서 인쇄가 잘못된 것 같고, 따라서 이제 10x가 이제 x의 중간 부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2분의 x만큼의 거리 값에 이제 이러한 그 이쪽 밑 하단의 그 균일 분포 하중에 의한 집중 하중이 작용을 할 것이고, 또한 이제 이 위쪽 부분의 삼각 분포 하중은 이제 이 크기가 20그 최대 크기가 20이고 길이는
그 크기가 20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앞서 삼각 분포 하중에서처럼 이제 이쪽에 이제 x만큼 갔을 때 이제 분포 하중도 결국은 이 그 직선의 이제 기울기를 구해서 어차피 원점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20 곱하기 이제 그 6분의 20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6분의 20x가 되게 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집중하중의 크기는 이제 2분의 1 곱하기 6분의 20x 곱하기 또 이쪽 길이 값을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x를 더 곱하면 이제 다음과 같은 집중하중이 되게 되고, 일단 이 집중하중이 작용하는 이제 거리 값은 3분의 x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자유물체도 상에 이제 우리가 모든 힘들을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자유물체도를 토대로 먼저 이제 전단력에 대한 것을 이제 풀어보면, 이제 지금은 이쪽 부분에 이제 반력도 있기 때문에 이제 반력까지 모두 고려를 해서 이제 V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제 전단력 V는 50-10x 3분의 5x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굽힘 모멘트도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각각의 이제 굽힘 모멘트라 하기보다는 이제 모멘트를 구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줘도 되고, 또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단순보에 있어서는 이제 그 반력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이제 반력까지 표함이 된 이러한 전단력 방정식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그냥 바로 적분을 해버리면 이제 굽힘 모멘트 방정식이 이제 작성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전단력 방정식과 굽힘 모멘트 방정식을 모두 구했기 때문에, 일단 이제 그 SFD 같은 경우는 이제 x에 0을 대입을 하면 50이 나오므로, 일단 50부터 시작을 하고 이제 계속 감소 함수로 가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이 선도가 작성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이제 굽힘 모멘트 선도도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단순보에 있어서는 이제 다음과 같은 그 선도로 이제 굽힘 모멘트 선도가 작성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더 찾아야 할 것은 이제 최대 굽힘 모멘트의 값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어차피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적분을 해서 값을 구해도 될 것이고, 혹은 이제 항상 이제 이 기울기가 이제 0이, 즉 이제 BMD에서 기울기가 0이 되는 부분에서 이제 최대 모멘트가 이제 발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 값은 결국 우리가 SFD에서 이제 그 전단력의 값이 이제 0이 되는 부분에서 이제 최대 모멘트가 발생하므로,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 방정식에 있어서 이제 V를 0으로 두고 이 2차 방정식의 이제 근을 여러분들이 그 구해보면 다음에 값으로 나오게 됨을 알 수 있고, 일단 이제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제 근으로 구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근의 공식에 의해서 이제 x 값을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분포 하중에서부터 2차 곡선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 또 그 전단력 방정식이 3차로 가게 되면, 물론 3차 방정식에 근의 공식도 있긴 있지만 이제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NCS 같은 프로그램을 이제 활용을 하시는 방법도 이제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혹은 요즘은 이제 수학 그 프로그램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수학 프로그램에서 이제 선도를 작성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혹은 이제 여러분들의 계산기가 이제 3차, 4차 방정식까지 이제 근을 계산을 해주는
계산기가 있다라고 하면 어차피 분포 하중이 뭐 3차, 2차까지는 나와도 뭐 3차, 4차로 가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제 3차 방정 시까지 그 풀 수 있는 계산기라면 이제 계산기로도 이제 계산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엑셀 값을 구했다면 바로 우리가 이제 쿠피 모멘트 방정식에 이 값을 대입을 해서 이제 계산한 값이 바로 이제 최대 모멘트 값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그 하중이 이제 섞여 있는 경우를 이제 단순보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이제 다음과 같은 구간별 방정식을 세워서 물론 이 방법이 가장 정석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일단 뭐 그 불균일 분포 하중이 없고 이제 다음과 같은 하중만 있다라고 하면 일단 한 번은 그냥 한번 이제 바로바로 일단 반력은 뭐 당연히 구해야 될 것이고 일단 이제 다음에 그 방정식 없이 우리가 한번 바로 그 선도를 그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다음에 이제 커플 모멘트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릴 수도 있을 건데 일단 우리가 이제 모멘트 같은 경우는 이제 SFD에서는 이제 영향을 주지 않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제 모멘트는 무시를 하고 일단 그 이쪽 A 부분에 이제 반력이 그 이제 5.75kN이었기 때문에 이제 5.75만큼 이제 플러스 방향으로 이제 다음과 같이 그 위로 가서 이제 15kN을 만날 때까지는 이제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일정하게 가다가 다시 이제 15kN을 만나서 이제 15kN만큼 이제 내려가면 이제 5.75 빼기 15를 하면 이제 마이너스 9.25가 되게 되고 또한 이제 9.25에서 이 분포 하중의 크기만큼 이제 내려간 값이 이제 마이너스 34.25kN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쪽 부분의 반력이 34.25kN이기 때문에 이제 위로 올라가면 다음과 같은 선도가 이제 작성이 되게 되고 이때 이제 분포 하중을 집중 하중으로 붙이면 5 곱하기 5는 25kN이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9.25에다가 그 25, 마이너스 25를 더해주면 이제 마이너스 34.25가 되게 되고 이제 균일 분포 하중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이제 직선의 형태로 선도가 작성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BMD에 있어서 이제 이쪽 부분에 이제 우리가 모멘트를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이제 이 경우는 이제 그 우리가 그 전단력과 구피 모멘트의 부호에 있어서 이제 이쪽 왼쪽 부분에서는 이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이 플러스였고 이제 오른쪽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이 플러스였기 때문에 이제 그 부호 규약을 이제 그대로 적용해서 일단 이제 이쪽 부분에서 그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모멘트이기 때문에 플러스 값이 되게 되어서 일단 80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게 되고 또한 이제 이 값은 이제 이 사각형의 마이너스 9.25까지의 이 사각형의 넓이를 이제 구해서 이제 80에다가 더해주면 이제 108.75가 나오게 됨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제 이러한 그 전단력이 이제 0이 되는 부분에서 최대 구피 모멘트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일단 플러스 값이고 이제 그 일정한 값이었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은 직선의 형태로 이제 선도는 작성이 되게 되고 이제 뒷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그대로 이렇게 0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일단 뭐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분포 하중이 나오면 대부분은 이제 아랫 방향으로 향하는 분포 하중일 때는
이제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되게 되고, 일단 1차였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의 그 선도는 이제 2차 곡선으로 작성이 되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경우는 굳이 여러분들이 뭐 X로 나눴다기보다는 X까지 임의의 거리를 간 부분에 이제 전단력과 부피 모멘트가 작용한다라고 보고, 다음과 같이 자유물체도를 그려서 이제 각각의 뭐 구간별로 이제 방정식을 또 세워서 이제 선도를 작성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선도만 작성하라라고 하면, 이제 다음에 그러한 그 선도를 작성하는 원리만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이 경우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선도를 작성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방정식으로 구하는 방법도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그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이제 참고를 해서도 이제 이 선도를 여러분들이 한번 해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